안녕하십니까, 난곡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잠시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에는 가을이 금방 그렇게 덥지 않은 여름과 더불어서 가을이 왔습니다. 공원에는 여러분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 많지 않은 나무들이지만 여러 가지의 종이 있긴 합니다. 연산홍 꽃나무도 있고 배롱꽃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저 나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꽃이 핀 걸 보지 않으면 가을이 오면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겪은 분들은 저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연산홍이 봄에 연산홍 꽃을 피울 때 화사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지금 계절만 되어도 저것이 연산홍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벚나무가 있는데 벚나무 꽃이 필 때 저 벚나무가 어떤 색깔 꽃의 벚나무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 해서 저 벚나무 꽃이 화사하게 피는 꽃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자기 종자의 그 씨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본으로 크게 나누면 생명 가운데 사람으로 존재하고 나무로 존재하고 뭐 여러 가지 종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사람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에너지는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드별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본인마다 사람이라는 그 생명 가운데 또 나누어지는 그 에너지가 달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봄에 피어 있는 저 배롱꽃과 벚꽃과 사과나무가 꽃을 보지 않고서는 지금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되었을 때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라는 그 카르마와 끊임없이 윤회라는 것 속에 아니면 삶이라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너무 딱딱한 껍질 속에 그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눈물과 참회로 뒀습니다. 왜 눈물과 참회로 뒀냐면 눈물과 참회는 끊임없이 참 부드러워 보이는 주제이지만 이 눈물과 참회라는 것은 부드러운 만큼 굉장히 강한 여러분들의 껍질을 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듯해서 오늘 눈물과 참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과정 공부를 할 때 보면 눈물과 참회를 하지 않은 분은 자기의 딱딱한 껍질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지도자님도 계시지만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공부를 하셨을 때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셨고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참회를 하셨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일과정을 마치고 나왔을 때 견성을 할 수도 있고 성불을 할 수도 있고 대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눈물과 참회는 가장 빠른 대각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 흘리는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도 끊임없이 순서가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서러움이라는 눈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뼛속 깊은 진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가습이 벗겨지고 때로는 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지 눈물을 흘려본 분만이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에는 종류도 참 많습니다. 두려워서 나는 눈물도 있고요. 서러워서 나는 눈물도 있고요. 슬퍼서 나는 눈물도 있고 기뻐서 나는 눈물도 웃겨서 나는 눈물도 참 눈물의 종류도 많지만 그 감정과 더불어서 항상 눈물은 함께 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과학에서 치료의 역할로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눈물과 더불어서 풀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한테 치료의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 눈물은 범렬의 눈물도 존재를 합니다. 이 범렬의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근본에 닿아갔을 때, 그 근본을 만났을 때, 그때는 여러분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떠한 감정도 흐르지 않는 그 진참회의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진참회의 눈물은 눈물과 콧물이 땅바닥에 닿는 인간의 근본을 만나는 정말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꼭 그 진참회의 끊임없는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과정을 할 때 보면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걸 합니다. 삶을 되돌아볼 때 노천교육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감정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그 감정을 만나고 나서 그 감정을 푸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솔하다면 이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무도 없는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내 파일을 만나서 그 내 파일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자기 혼자만 앉아있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연습을 합니다. 연습이 아니라 이미 연습이 되어 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정과 감정이 만날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을 만날 때,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푸는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척하기 바쁩니다. 교양 있는 척, 아니면 자기는 잘난 척. 이 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건데, 그 척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참회를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척하는 참회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할 때도 여러분들은 자기 변명을 합니다.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장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어머니가 아이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아니면 자기 부모한테, 아니면 자기 친구한테 예전에 한순간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참회를 할 때 앉아서 무릎을 꿇고, 정말 아니면 앉아서 자기의 못난 감정을 정말로 못났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변명을 하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먼저 변명을 합니다. 아니면 미안해 하고 그냥 단박에 무 자르듯이 그냥 간단하게 자기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참회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기의 신이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서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감정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받는 건 그 대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자기 자신을 봐온 여러분들의 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신 앞에 여러분들은 그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용서를 받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신은 앉아서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미소를 띠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지난 시간 노천교육원과 함께 공부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흡했더라면, 오늘 조금 더 성숙된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더라면 한번 참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갖는데,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통해서 누구나 다 아이 앞에 참회로 그 참회 시간, 아니면은 사과의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삶을 전체 통째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단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끊임없이 많이 투영해내게 되고,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한테 고스란히 그 감정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그 순간,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찾고 난 이후에 그 감정 풀기를 할 때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내 아들아, 아니면 내 딸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렇게 상처를 이런 감정을 내게 되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엄마는 아직도 그 어린 시절에 엄마로 많이 남아있는 듯하다. 엄마는 그 순간 또, 다른 이유로 내 스스로 열등감이라는 것이 올라왔고 그 열등감을 표출해내는 방법을 엄마는 그 순간에 너를 보았고 너는 한 생명으로 나한테 존재를 했고 내 아이라기보다는 내 감정을 마음껏 쏟아내기에 충분했던 한 존재로만 내가 생각을 했다. 엄마는 어쩌면 그 순간 그 시간에 엄마는 가장 못난 아이였다. 엄마는 열등감 속에 늘 존재했던 사람이고 엄마는 그 열등감을 스스로 무엇인지 찾기도 전에 너라는 아이를 키웠어야 됐고 그래서 너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게 되었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 가슴 속에서는 어렸을 때 내내 자라온 과정 속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늘 이렇게 감정을 풀어내야 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엄마한테는 이런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상당히 많단다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솔직한 얘기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예로는 제가 상담을 해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편이 한 50대 아니면 60대를 넘어가면서 대부분 바람을 피운다거나 외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외도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들어가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때 시간은 지났던 시간이고 다시 그때 걸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제 입만 더러워질 것 같고 그 감정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감정을 밑에 누르고 있지 절대로 그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외도한 남편과 외도한 여자 그 두 분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맞냐면 이야기하실 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저 여자를 나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감정은 사실은 죽이고 싶은 만큼의 감정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척이라는 것 속에 자기를 포장을 해서 교양스러운 이야기로 그거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정과 감정 속에서 존재할 때는 분노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용서라는 감정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노라는 감정을 풀지 않고 용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척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교양과 척 속에 집어넣고 싶은 여러분들한테는 용서라는 걸 먼저 끄집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충분히 빵과 먹을 것이 있고 나서 배가 부른 이후에 그 다음 것이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망고에 술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형상화되어서 나투어진 대상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상상 속에 나온 그 인물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의 덩어리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시고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그 대상이라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그 시간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돌아가서 그 남편과 그 어떤 여자, 그 아내와 그 남자를 데려다 놓고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는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의 무엇이고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헛개비인데 그 헛개비는 여러분들의 감정의 헛개비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한테 여러분이 뱉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분노를 충분히 표출을 해서 여러분들의 분노가 쌓인 게 10이면 10만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감정이 용서라는 감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 분노라는 거를 표출해낼 때 이 척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분노 표출이 잘 안 됩니다. 죽이고 싶도록 밉다라는 건 이미 그 여자를 감정적으로 그 남자를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만큼 여러분들이 표출해 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뭐 그 대상한테 물을 던져보기도 하고 뭐 총을 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합니다. 해도 절대로 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 감정이지만 그만큼의 분노를 표출해내는 방법, 아니면 그게 언어로서 당신은 천박하게 그지없어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자기 자신의 천박함을 볼 필요도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천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말로 많은 그 싸구려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감정을 표출해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근데 이것이 외부에 우리가 물질화된 이 세상에 나올 땐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인데, 내면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진정한 참회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바람 피운 여자, 아내하고 바람 핀 남자 한테 충분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참회가 이루어지냐면은 모든 거의 귀결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외롭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제점을 찾게 될 때 그것이 진참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냥 분석 있게 그 순간 아 이래서 이랬으니까 끝 하고 넘어가면 참회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 종료만 될 뿐이고 여러분 감정 속에 다시 눌러 놓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진참회라는 거는 분노를 표출해냈을 때 문제점이, 모든 문제점의 시작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는 걸 진심으로 볼 때 진참회가 일어납니다. 그때 눈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껍질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체, 실상, 실온, 실현, 그 실용, 실현, 이것이 이제 노천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공부의 원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깨고 싶으면 눈물과 참회를 통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다양한 그 나무들이 있지만 겨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나무를 알지 못하지만 그 나무는 원래 종자를 갖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껍질을 깨지 않고서는 이 과정이, 눈물과 참회의 과정이 없고서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체라는 것은 여러분, 저 배롱꽃나무가 저 꽃을 피고 배롱꽃의 실체가 있습니다. 저 공원 안에, 이 공원 안이 한 세상이라고 볼 때 공원 안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롱꽃이 겨울이 된 자기 자신만 안다면, 겨울 속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만 안다면 자기가 꽃이 피는 식물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배롱꽃이 자기가 봄까지 자기 자신을 기억을 합니다. 봄을 맞이했을 때 두 계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여름으로 넘어갈 쯤 돼서 배롱꽃은 계속 피어져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배롱꽃은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배롱꽃이 다 져서 겨울을 다시 만나게 되면 배롱꽃은 또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꽃을 피웠는지. 그리고 다시 봄이 되어서 여름쯤 돼서 꽃을 핍니다. 그때 나는 꽃이 피었어.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 실체를 알지 못하고 배롱꽃이 사계절, 그러니까 딱 사계절말 1년에 한 사이클, 이것이 인간으로 친다면 100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배롱꽃은 시작이 봄이 아닙니다. 뭐 봄이라 해도 좋습니다.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가을이 와서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잎이 있다가 다시 봄이 와서 잎이 들고 여름에 대해서 꽃이 피고 가을이 되어서 늦가을까지 꽃이 있다가 지금 꽃이 지고 다시 겨울. 이게 인간의 100년과 배롱꽃의 한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은 배롱꽃의 사이클이지 결코 연산홍의 사이클은 아닙니다, 여러분. 연산홍은 먼저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떨어지고 잎만 존재하고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두터운 잎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자, 이 공원 하나에도 각각의 흐르는 사이클은 다 다릅니다. 각각이 기억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물질 세상에 100년이라는 걸 살지만 그 사이클은 다 다릅니다. 이 공원의 이 식물들처럼 사이클이 다 다른데 100년 후에 다시 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은 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아는 거, 배롱꽃이라는 걸 알고
연산홍이라는 걸 알고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지 아는 거. 그래서 자기 실체를 먼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코드가 있고 이 코드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왔고 이 공원에서 베론꽃은 이렇게 옆에 씨를 뿌려서 이 코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뿌리를 거듭해서 꽃을 피고 이 코드는 계속 끊임없이 생명을 거듭해서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을 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의 코드는 끊임없이 베론꽃의 코드는 이 공원에서 대를 이어서 흘러온다는 거. 이것이 실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론꽃과 연산홍과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불멸하지 않는 것 가운데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겨울이 되어서 꽃이 사라졌다 해서 베론꽃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론꽃은 그 다음에 계속 핍니다. 물질이라는 조건에 존재하니까 베론꽃이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 것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물질만 가지고 실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늘 실상은 존재했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실상을 찾으려고 한다면 항상 실상은 존재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눈에 잡으려고 하면 잡는 순간 이미 계절은 지나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한결처럼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진리 속에 존재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이 사라져도 여러분들의 그 코드대로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체는 영원히 잡아도 잡혀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 이것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 속에도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속에도 존재를 합니다. 겨울이 돼서 베론꽃을 봤을 때 베론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실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지도자님. 자, 그 다음에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용자는 우리가 쓰일 용자입니다, 여러분. 저 공원에서 꽃을 볼게요. 꽃을 보면 베론꽃도 있고 감나무꽃, 감도 피고 사과도 핍니다. 사과가 열매가 달려서 그 사과를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론꽃을 가을에 볼 수 있고 연산한 꽃을 봄에 피어 있을 듯이 그 각자의 식물은 자기의 역할로 충분히 세상에 자기의 역할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꽃을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없이 우리는 그 꽃을 보면서 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벌들은 봄에 그 꿀을 가져다가 그 생태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렇듯이 모든 그 나무들은 자기의 역할을 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이루어져서 보존을 해 나갑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나온 그 코드별로 예술적 혼을 발휘한다라는 생각도 없이 발휘한 가운데 세상을 균형 속에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균형이 깨어지고 실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용이라는 것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 실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실체를 찾고 실상이라는 걸 알 때 실용이 거듭해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실용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용을 왜 하지 못하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코드를 찾지를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체, 그 실상, 실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실현은 그렇게 되어진 세상, 그렇게 되어진 것이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홍익이라는 걸로 우리가 홍익 자본주의를 실현해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어 가는 것이 실현의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완벽한 공부의 우리 그 순서고 공부의 체계인데 오늘 이 순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서 이야기로만 하니까 좀 지루해서 잠이 올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우리가 경전이라던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20대 지도자분이 연산홍 그 잎을 이렇게 잘라내고 계시는데 그 잘라내는 것을 할 때 그 지도자분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자르고 계셨겠습니까? 아니면 자르는 그 순간 자르면서 공부가 크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거래의 마음으로 저거를 잘랐겠습니까, 여러분? 일체 어떠한 마음도 없는 가운데 그냥 그 공원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본인은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그 역할, 실용을 통해서 그냥 실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 여러분이 오늘 방장이라는 자리에 아니면 한 사회 구성원 아니면 공부하는 한 학생으로서 오늘 하루를 공부의 실체, 실상, 실용, 실현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지금 공부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은 공부가 된 자리는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릇, 여러분들의 의식체계는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은 그 자리,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사고적 마인드,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달리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